안녕하세요. 전효서방입니다. 2023년 3월 2일 날 일부 개정사항, 가스 누설 경보기의 형식 승인 및 제품 검사의 기술 기준 일부 개정 내용입니다. 이 자료는 무료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자, 다음 카페에 천재서방 치시면 무료로 이 모든 자료는 다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자, 개정사항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 가스 누설 경보기네요. 개정 이유는 다음과 같네요. 일산화탄소 가스 누설 경보기를 설치하는 대상 확대. 이제 일산화탄소 가스 누설 경보기네요. 이 가스 누설 경보기는 LNG, LPG, 그다음에 일산화탄소 요 세 가지로 구분이 되죠. 그 중에 일산화탄소에 대한 가스 누설 경보기에 대한 개정 사항이네요. 일단 설치 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농도 시험. 자, 경보 농도 시험에 대해서 저농도 시험 기준이 반영이 되고, 짝가스 시험이 이제 종류가 추가됐다. 이런 내용입니다. 개정 이유는 이렇게 한번 살펴보시고, 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가스 누설 경보기의 개정법, 이제, 사항을 좀 아셔야 됩니다. 우선 2018년도 12월 10일 날 강릉 펜션에 이제 CO가 누출이 돼가지고 참사가 발생하는 사고가 발생했죠. 이 18년 이후에 참사가 발생한 이후에 19년도에 가스 누설 경보기의 형식 승인이 일부 개정이 된 내용이 있습니다. 개정된 내용은 자, 가스 누설 경보기의 이제 가스 농도가 좀 규명이 됐죠. 자, LPG, LNG, 그다음에 CO, 기타 가스 이렇게 크게 세 가지 요거는 좀 없다 치더라도 크게 세 가지의 가스 누설 경보기의 종류가 이제 나오기로 이렇게 개정이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단독형과 분리형이 이렇게 또 분류로 돼 있네요. 그리고 일반 구조에 단독형은 주 전원은 이제 건전지를 사용한다. 자, 주 전원은 AC도 있고 DC도 있고 이제 건전지를 사용할 수 있다. 요거는 이제 일부 전기를 공급해 주는 부분이고 얘는 전기 공급 없이 그냥 설치되는 그런 이제 가스 누설 경보기네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자 4번, 5번이네요. 자, 경보 농도 시험인데 LNG, LPG, LNG, 기타 가스 전용으로 된 농도 시험이 적용이 됐고 그다음에 일산화탄소의 농도 시험이 이렇게 도입이 됐네요. 그리고 19조 잣가스 LPG나 LNG나 CO 감지기가 일부 잣가스에 대해서도 경보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개정이 된 내용이 있습니다. 19년도입니다. 개정이 되고 2020년도에 액화 석유가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업법에서 이 사용시설 등의 안전장치 등의 이제 설치 대상이 확대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이번 개정 사항하고 인밀체판 관련이 있는 부분이죠. 이제 확대된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별도의 파일로 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 자, 이 확대됨으로 해서 자 이게 액화 석유가스의 설치 대상이 확대됨으로 해서 자 경보 농도에 대한 실태 뭐냐면 동작을 하지 않는다 등 여러 가지 시험을 해보니 동작을 하지 않더라. 그 전에 자, 이제 2020년도에 이렇게 사업부 이렇게 설치 대상이 확대되고 2021년도에 가스 누설 경보기의 화재한 기준이 이게 제정이 됐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가스 누설 경보기에 대한 해지 승인이 자, 오늘 3월 2일이죠. 2023년 3월 2일에 자, 경보 농도 시험 자, 설치 대상이 확대돼서 경보 농도 시험을 해보니 이게 동작을 하지 않는 누설 경보가 있더라. 그래서 경보 농도 시험에 LPG, LNG가는 개정사항이었고, 자, 일산화탄소 농도기가, 자, 일산화탄소 가스 누설 경보기에 전응조 감지 기능을 반영했다. 자, 이 농도가 적은 부분에 대해서 일산화탄소가 감지를 하지 못하더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세분화하고 명확화했다. 잣가스에 대한 부분도 시험가스의 종류하고 그다음에 명확한 부분이 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이번에 개정이 됐네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 살펴볼 건데
그중에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자, 가스 누출 경보기에 대해서 소방 기술사에 시험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가스 누출 경보기에 대한 기출 문제 분석입니다. 자, 보시면 63회에 가스 누출 통보에 대한 감지 방식과 감지 농도, 감지기 작동 방식에 대해서 말이죠. 자, 이 부분은 자, 가스 감지기의 감지 방식과 작동 방식에 대해서 물어본 문제네요. 그다음에 74회 자, 가스 누출 경보기의 탐지 방식에 대해서 물어봤네요. 그다음에 87회 이거 또한 금지 방식 세 가지에 대해서 작동 원리, 센서 구조, 특징을 설명해 보시오. 그다음에 최근에 127회에 가스 누출 경보기의 특정 소방 대상물과 구성 요소인 탐지에 대한 감지 방식을 물어봤다. 그럼 이번에 자, 개정법 사항을 보시면 이 중에 어떤 것들이 시험에 나올 수 있겠나요? 요게 시험 나올 수 있겠죠? 가스 누출 경보기의 이제 개정사항, 경보 농도 시험이랑 잡가스 시험에 나올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뭐 요거 나올 수 있습니다. 가스 누출 경보기의 화재안전 기준 이 두 가지는 별표 한 100개짜리 반드시 암기하고 가셔야 시험에 합격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설치 대상 확대하고 경보 농도 시험의 실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설치 대상 확대, 이 부분 좀 볼게요. 자, 이 부분입니다. 자, 액화 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따라 가지고 자, 일산화탄소 누출로 인해서 사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서 가스 보일러 등 가스 용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가 그 가스 용품을 판매할 때에 일산화탄소 공격에 대한 안전장치를 포함하도록 규명을 하며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숙박업을 운영하는 자는 가스 보일러 등 가스 용품을 사용하는 경우 일산화탄소 경보기를 설치해야 된다. 여기 개정이 됐네요. 자, 정문 개정 내용 보겠습니다. 자, 2020년에 숙박업을 운영하는 자는 일산화탄소 경보기 등을 설치해야 된다. 꼭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 자원부령으로 정한다 해서 이거 나와 있습니다. 자, 보시면 숙박업을 운영하는 자는 공중위생관리법 2조 1항 2호에 따른 숙박업을 운영하는 자를 얘기합니다. 이 숙박업은 나와 있습니다. 찍어볼게요. 자, 찍어봅니다. 자, 숙박업이란 손님이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도록 시설 및 설비 등을 서비스를 제공하는 힘을 말한다. 다만 농어촌에 소재하는 민박 등 대통령 제한 경우는 제외한다. 일반 대주제는 숙박업은 정해졌고 제외사항은 이렇습니다. 농어촌 민박 사업, 그다음에 자연 휴양 리만에 설치되는 시설, 청소년 수련 시설, 그다음에 외국인 도시 및 민박업 시설에 대한 산업체험시설 등을 제외하고는 모든 숙박업은 CO 감지기를 설치해야 된다. 여기 개정이 됐네요. 자, 개정이 되고, 자, 보겠습니다. 개정이 되고, 이 42조 2항 1항 및 2항에 따른 가스용품의 범위, 안전장치 종류 및 설치 기준은 다음과 같다. 가스용품의 범위는 자, 온수 보일러랑 다기능 보일러입니다. 아까 숙박업에 설치하는 온수 보일러랑 다기능 보일러입니다. 별표 7에 나와 있네요. 자, 별표 7은 이렇습니다. 자, 가스용품 분류 중에 연소기 부분만 해당됩니다. 이 연소기는 자, 레인지, 오븐, 그릴, 오븐 레인지, 밥솥, 온수기, 온수 보일러, 냉방 난방기, 그다음에 주물 연소기, 업무용 대형 연소기, 이동식 부탄 연소기, 그 연소기. 자, 이런 것들이 모두 CO 감지기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다기능 보일러 이런 부분들이 나오네요. 이런 부분들은 암기는 할 필요 없지만 세상 돌아가는 것을 좀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자, 일산화탄소 경보기를 설치해야 된다. 나와 있죠. 그다음에 안전장치 설치 기준은 별표 20에 따른다. 그러니까 일산화탄소 누출 경보기가 별표 20에 따라 가지고 설치해야 됩니다. 별표 20은 이렇습니다. 연소기에 대한 설치 기준이에요. 이 연소기에 대한 설치 기준에 자, 가스 보일러와 가스 온수기는 다음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다만 개방행위나 이런 거는 이제 설치할 수 없는 경우는 설치할 수 없다. 돼 있죠? 자, 이게 이제 일산화탄소 경보기는 이런 기준에서 설치해야 됩니다.
가스보일러의 배기가스에 의한 중도착오를 예방하기 위해 그 배기가스가 누출될 경우 이를 신속히 금지하여 알릴 수 있도록 가스보일러 주변 및 적절한 장소에 설치할 것. 다만 다음과 또는 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거기에 설치하는 경우 자, 가스보일러가 가스용품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자, 이 부분에 해당되네요. 자, 이 부분 자, 설치 대상을 확대된 그 부분을 여기 살펴봤죠. 숙박업소.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겁니다. 19년대 개정을 했지만 이 설치 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경보 농도 시험이 문제가 있더라. 그래서 경보 농도 시험이 이렇게 개정이 됐더라. 어떤 문제가 있는지 볼게요. 저기 이제 경보 농도 시험 장치입니다. 경보 농도 시험 장치인데 자, 여기 보시면 이렇습니다. 여기 시험 장치고 여기 이제 시험실 창문이죠. 여기로 이제 가스를 넣어주면 여기 이제 가스 누설 경보기가 있고 여기 가스가 들어오면 이 공부기가 이제 소리를 내겠죠. 여기 보시면 이게 이제 시험 장치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 통이 있는데 이게 이제 LNG 통일 수도 있고 LPG 통일 수도 있고 CO 세 가지 종류의 가스가 들어가겠죠. 들어가서 이렇게 가스를 공급해주고 이렇게 가스를 이제 조절합니다. 이게 농도 ppm을 조절합니다. 조절하면 이 가스가 차겠죠. 가스가 차면 이 팬으로 이렇게 불어줍니다. 불어줘가지고 이쪽에 가스가 들어오면 이 가스를 이렇게 이제 정화를 거쳐서 이렇게 실험실에 공급해주고 이 가스의 농도를 이제 분석을 합니다. 이 ppm이 맞는지 이렇게 분석해서 가스 농도가 되는지 경보 농도 시험을 합니다. 잡가스도 여기 보면 이 가스가 잡가스를 넣으면 되겠죠. 시험 장치는 똑같습니다. 자, 넣고 그다음에 시험을 했더니 이렇습니다. 시험을 했더니 대한민국의 모든 일산화탄소 경보기가 조사해 봤습니다. 몇 가지입니까? 14가지네요. 뭐가 대양 판촉물, 캠핑, 알파카 여러 가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중에 샘플 14개를 해봤더니 자, 국내에 이제 경보 농도 시험의 농도는 이렇습니다. 자, 250ppm에 5분 이내에 작동을 해야 되고 550ppm에는 1분 이내에 작동을 해야 되며 50ppm에서는 5분 이내에 부작동을 해야 되며 음량도 70dB 이상 나와야 된다. 뭐 이런 거는 제가 좀 다음에 조금 무시할게요. 너무 기준이 강하기 때문에 국내에서만 봤을 때 이보시면 뭐가 나옵니까? 작동 안 함등이 보이죠? 5분 이내 작동. 이는 부족당을 한단 말이죠. 오동작, 작동 안 함, 작동 안 함, 오동작, 오동작. 이런 부분들은 데시벨이 부족하죠? 그럼 몇 번입니까? 5번, 9번, 11번, 10번도 있네요. 14번. 몇 개 줍니까? 14개 중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거의 한 30% 이상이 이제 뭐 동작을 잘 못하네요.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이 부분이 자, 개정이 됐습니다. 자, 전농도 했다. 이런 부분이 됐고, 자, 개정 사항 한번 보겠습니다. 자, 경보 농도 심의네요. 자, 여기 보시면 여러 가지 내용들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이 바뀐 부분에 대해서는 뭐 시험에 넣기보다는 한번 읽어보십시오. 현업에 계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읽어보시기 바라고 소방기술사 시험에 넣을 수 있는 것은 경보 농도 시험입니다. 자, 경보 농도 시험은 다음과 같습니다. 1번도 뭐 경보기는 이제 영어만 좀 바뀌었지 중요한 내용은 2번입니다. 자, 2번 보겠습니다. 자, 자, 해보겠습니다. 자, 다음 표에 의해서 시험하는 경우 1차 작동 시험 농도에서는 5분 이내에 2차 작동 시험에서는 1분 이내에 경보를 발해야 하며 부동작 시험은 5분간 경보를 발하지 않아야 된다. 아까 시험한 거 똑같죠? 자, 보시면 대상가스가 일산화탄소입니다. 여기 보면 0.025%죠. 이게 숫자라고 치면 0.002 잠깐만요. 0.00025입니다. 왜냐하면 퍼센테지가 숫자로 고치면 이렇죠. 이걸 또 ppm,
자, 100만 분의 1, 10, 100, 1000만, 10만, 100만. 100만 분의 1 단위로 고치면 얘는 250 ppm이 됩니다. 그리고 얘는 550 ppm이죠. 얘는 50 ppm입니다. 그래서 아까 보셨듯이 아까 시험 장치에 여기 보시면 시험 장치에 250 ppm 5분 이내 작동, 550 ppm에 1분 이내 작동, 50 ppm에 5분 부작동 이 부분이 있죠. 자, 이 부분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자, 여기 해당됩니다. 자, 이 부분이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자, 아래 표에 의해서 각 단계별로 작동 시험 농도의 일산화탄소 농도를 투입하는 경우 작동 시간 범위 내에 경보를 발해야 하며 부동작 농도의 일산화탄소 가스를 투입하는 경우 부동작 범위 내에 경보를 발하지 않아야 한다 해서 이 250 ppm, 550 ppm, 50 ppm이 바뀌었습니다. 1단계, 2단계, 3단계를 바뀌면서 얘는 몇 ppm입니까? ppm입니까? 여기 보시면 약간 55 ppm이네요. 맞죠? 이게 55 ppm에서 60초에서 60분에서 이제 90분 사이에 동작을 해야 된다. 그리고 2단계는 얘는 몇 ppm입니까? 110 ppm이죠. 110 ppm에서는 10분에서 40분. 3단계는 330 ppm에서 약 3분 사이에 동작을 해야 된다. 이거보다 시험이 훨씬 더 세분화됐죠. 부동자 시험도 50 ppm인데 얼마? 얘는 27 ppm이죠. ppm에서 얼마? 2분 이내에 동작하지 않아야 된다. 그래서 시험이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요게 시험에 나올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짝가스 시험. 자, 짝가스 시험도 일산화탄소가 이렇게 개정이 됐습니다. 기존에는 이렇게 경보기는 이게 이제 경보기는 1시간 이내에 전류를 통하게 안전시킨 후 다음 시험에 실시하는 경우 작동하지 않아야 된다. 다만 일산화탄소는 1호 시험을 제외한다. 그래서 1호 이호입니다. 1호 이호는 다른 LPG나 LNG는 경보기는 에틸 알코올에서 농도가 0.1% 상태에서 5분간 투입하는 시험. 경보기는 광전식 감지기 이종인 작동 시험에서 연기 농도 5분간 투입한 시험에서 동작을 하지 않아야 된다가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LPG, LNG는 1번 똑같습니다. 똑같고 일산화탄소는 이렇게 바뀌었네요. 세분화됐네요. 자, 이 부분은 LNG고 LPG입니다. 2번은 일산화탄소네요. 1시간 이상 전류를 통하게 하여 안전시킨 후 다음 표의 시험 농도에 해당하는 시험가스를 시험 시간 동안 투입하는 경우 작동하지 않아야 하며 기능에 이상이 생기지 않아야 한다. 다음에 가는 가스가 뭔지 보겠습니다. 다음에 가는 가스는 이런 내용. 보시면 뭐 메탄, 에틸, 헥사, 암모니아, 에탄올, 톨루엔, 아세톤 있죠? 이 시험 농도가 여기 나옵니다. 여기서 동작을 하지 않아야 된다. 요거까지 이 두 개는 중요합니다. 이 두 개는 반드시 암기해 두시고 조금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방폭 성능 시험. 자, 우리 뭐 위험물이나 산업안전보건법에서 방폭 있는 부분이 있죠. 방폭 있는 부분에 이런 부분에 조금 필요합니다. 최근에 개정된 부분도 있지만 우리 CO2 소화 설비가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해서 CO 아니 이제 가스 감지기도 지금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추가로 설치해야 되죠. 이런 부분도 약간 반복 수능도 조금 확보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음량장치까지 해주면 요 네 가지 법만 해주면 아마 이 시험 이 부분에서는 이제 모든 게 다 해결될 것 같습니다. 자, 감사합니다.